안녕하세요. 뷰티큐원 이승민 원장입니다. 날씨가 좀 추워짐에 따라서 여러가지 기초 케어 제품들에 대한 관심들이 좀 많아지고 있을 텐데요. 그런데 저희가 막상 올리브영이나 화장품 판매 사이트 같은 곳을 들어가 보면 굉장히 복잡한 성분들의 이름들이 써져 있습니다. 각 성분들이 좋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실제로 어떤 성분인지 어떤 것에 도움이 되는지 저희가 알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그래서 오늘은 칠판의 낱말 카드들과 함께 이 성분들이 어떤 효과를 가지고 어떤 분들에게 조금 더 추천할 만한 성분인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4가지 정도로 분류를 조금 해봤어요. 수분 보습에 도움이 되는 성분, 재생이나 탄력에 도움이 되는 성분, 그다음 미백에 도움이 되는 성분, 진정이나 피부 장벽 개선에 도움이 되는 성분들, 이렇게 조금 나눠봤는데요. 한 가지 성분이 한 가지의 역할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 더 중점적으로 작용을 하고 더 도움이 되는지를 설명을 드릴 거고요. 첫 번째로 설명드릴 것은 콜라겐인데요. 콜라겐 같은 경우에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희 피부에 이제 실제로 있는 성분이기도 하고 먹는 콜라겐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또 떠올리시기도 할 텐데요. 콜라겐을 피부에 발랐을 때는 우리가 직접 피부에 주입하는 것 같은 탄력이나 주름 개선 효과가 강력하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콜라겐이 들어있는 제형의 제품들을 발라보면 피부에 살짝 막이 씌워진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이렇게 보들보들해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수분 보호막 같은 개념으로 작용을 할 수도 있고 우리 피부의 잔주름 개선에 조금 도움을 줄 수도 있기도 합니다. 콜라겐 제품 같은 경우에는 다른 제품들을 바르고 마무리에 한 번 더 발라주시면 수분 유지를 하거나 보습을 하시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성분은 바로 이 시카라고 되어 있는 성분인데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좀 헷갈려 하시는 성분 중에 하나예요. 이 시카에서 유래된 성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인데요. 병풀, 마데카소사이드, 마데카식 애시드, 시카,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다양한 이름으로 좀 불리고 있기 때문에 그냥 시카라고 하나로 통칭을 했을 때 시카 같은 경우에는 우리 피부에 이제 진정 효과, 항염증 효과를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친구입니다. 여드름성 피부를 가지신 분이나 자극받은 피부를 조금 진정시키고 싶은 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성분이고요. 진정 및 피부 장벽 쪽에 가장 메인으로 작용하는 친구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여기 설명드렸던 요 마데카소사이드인데요. 아까 설명드렸듯이 시카, 마데카소사이드, 마데카식 애시드 이런 종류들은 다 하나라고 그냥 생각을 해주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같이 좀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저희 레티놀이라는 성분인데요. 화장품에서 레티놀도 굉장히 좀 어렵게 다가오는 성분 중에 하나일 거예요. 왜냐면 부르는 말들이 너무 많고 레티노이드, 레티놀, 어떤 화장품들에는 레티날이라고 붙어있기도 하고요. 비타민 A라는 이름으로 좀 사용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제 피부 턴오버 주기를 조금 당겨주고 미백에 좀 도움이 되는 성분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 가지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피부 턴오버를 빠르게 바꿔주고 이 레티노이드 유도체들이 피지를 좀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서 여드름 치료에 쓰이기도 하고요. 기미 같은 것들을 치료를 할 때도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미백 쪽으로 먼저 좀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저희 히알루론산인데요. 많이 들어보셨을 법한 성분 중에 하나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피부 보습을 할 때, 수분 관리를 할 때 가장 많이 들어있는 성분이고요. 물론 이것도 제품의 이런 전성분을 보게 되면 히알루론산이라고 써져 있지는 않아요. 히알루론산의 입자 크기나 방법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기억해 두시면 좋을 점은 히알루론산은 분자량이 클수록 피부에 흡수가 잘 되지는 않습니다. 분자량이 굉장히 큰 히알루론산들은 피부 표면에 막을 씌워주는 느낌으로 사용이 되고 이제 50kg 달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초저분자 히알루론산으로 갈수록 흡수력이 높아지는 성질이 있습니다. 히알루론산은 우리 피부의 수분을 유지시켜주는데 가장 좀 중요한 화장품 원료라고 볼 수 있고요. 수분 및 보습에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펩타이드인데요. 펩타이드 같은 경우에는 쉽게 설명드리면
단백질이라는 거는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단백질을 뭐 구성하는 단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과거부터 이 펩타이드를 바르는 것이 효과가 있느냐라는 것에 대한 논쟁은 많이 있었지만, 흡수율을 개선시키는 방향들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바르는 것도 어느 정도 일정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펩타이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피부에 뭐 이렇게 MTS 같은 걸로 미세 상처를 낸 다음에 흡수를 시킨다든지 하는 방식들이 실질적인 효과를 내는 데는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펩타이드는 전체적으로 우리 피부를 재생시키거나 탄력을 좀 증진시켜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성분이고요. 재생 및 탄력에 좀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PDRN입니다. PDRN은 굉장히 좀 기능이 많은 친구 중에 하나예요. 피부과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피부과 외에도 뭐 외과나 뭐 성형외과 등에서 화상 치료를 할 때에도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는 원료 의약품 중에 하나입니다. 화장품에 쓰이는 PDRN은 물론 의약품 등급이 아니고 함량도 굉장히 적은 특성을 가지고 있겠지만, 이 PDRN이 실제로 우리 몸 안에 주입이 됐을 때 몸 안에서 아데노신을 만들어주면서 주름 개선을 시켜주고 항염증 반응을 가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과거에 있었던 색소 침착이나 뭐 아니면은 상처 치유를 하는데도 조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재생 용도로도 사용을 할 수 있는 좀 기능이 다양한 친구라고 볼 수 있는데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는 주름 개선과 항염증 작용에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리백을 할 때에도 보조적으로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이쪽 재생 및 탄력 쪽에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설명드릴 거는 판테놀입니다. 판테놀 역시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굉장히 좀 이름을 알기가 어려운 애 중에 하나예요. 얘도 화장품에 쓰이든 다른 데서든 다양한 이름들을 가지고 있는데, 비타민 B5라고 표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판토텐산이라고 뭐 표기를 하거나 덱스판테놀이라고 표기를 하거나 하는 등으로 다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판테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피부 재생 장벽을 좀 회복시켜주는 데 도움을 많이 합니다. 덱스판테놀이 들어간 크림들, 뭐 일반 의약품 등급으로도 많이 나와 있고요. 피부 염이 생겼을 때 바르는 연고로도 사용을 하기도 하고, 각질이 좀 많이 일어나는 턴오버 주기에 이 재생을 조금 빠르게 하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성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정 및 피부 장벽 쪽에 붙여주도록 할게요. 마지막 이제 비타민C입니다. 비타민C는 뭐 워낙 또 많이 알고 계시고 먹는 걸로도 많이 섭취를 하시고 항산화에 도움이 된다 뭐 이런 것들은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비타민C 역시도 굉장히 좀 이름이 많습니다. 그냥 우리가 화장품에서 봤을 때 뭐 비타민C라고 써져 있으면 알기가 쉽겠지만, 뭐 아스코르빅산 뭐 이런 식으로 써져 있기도 하고 에스코빅 애시드 이런 식으로 뭐 써져 있기도 합니다. 같은 말이지만 뭐 표기하거나 말을 하는 것들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요. 비타민C 같은 경우에는 미백에도 굉장히 좀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 비타민C 같은 경우에는 공기 중에서 산화가 굉장히 빨리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탁해지는 상태가 되면은 사실상 효과가 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비타민C를 화장품으로 바르는 것이 정말 효과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조금 있습니다. 산화가 좀 덜 되는 형태로 여러 가지 부영제를 좀 집어넣어서 화장품에서 보존이 잘 되도록 유지를 하고 있는 제품들도 많이 있고요. 비타민C는 미백 쪽에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성분들의 메인 기능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물론 이 성분들이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의 기능만을 하는 건 아니고 4가지 기능을 좀 여러 가지 돌아다니면서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또 화장품을 고를 때 이 성분들이 들어간다고 해서 무조건 그런 기능을 나타내는 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 피부에 얼마나 흡수가 되느냐, 성분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조금 차이는 있을 것 같고요. 피부에 주입을 하는 게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바르는 데 도움이 되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